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동관 탄핵과 검사 탄핵을 기대하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 검사 탄핵 대상인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 중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김웅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대위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을 했다.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하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망각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다.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엄벌로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손준성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번을 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때 2020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풀어줄 이유가 없다.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만약 고발을 추진한다면 당시 장인께서도 면책되는 현직 의원이었는데 왜 김웅에게 주었겠냐라며 관련 사실 등을 부인해 왔습니다. 과연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탄핵이 기다리고 있고 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 사건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의 수사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김웅에서 조성원의 순으로 전달한 것을 확인하면서 손준성을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의 김웅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검찰에 이첩을 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김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해서 1심 재판에서 손준성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검찰이 김웅을 뭉개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수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싸지는 것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 어디서 무슨 폭탄이 터질지 아마 윤석열 감당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뻔뻔함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탄핵 대상인 이동관,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나를 탄핵해도 제2의 이동관은 나올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제2, 제3, 제100의 이동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모조리 탄핵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 인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자녀 학폭이 기본이 됐다는 겁니다. 이동관 자녀 학폭, 정순신 자녀 학폭, 김명수 합참의장 자녀 학폭, 그리고 김건희의 비선이라고 불리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한 명도 아닌 두 자녀의 학폭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후한무치한 정권. 그런데 이게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검사 매형을 둔 대한민국 3대 천함 문제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사 매형을 둔 대한민국 3대 천함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천함, 양평고흥지구 개발특혜 798억 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 0원과 사무소 위조. 두 번째, 한동훈의 천함, 검사 시절 여성 동료 검사 성폭력. 셋째, 이정섭 차장검사의 천함, 가정폭력과 마약. 그런데 언론은 이 검찰 가족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늘상 하던 집 앞 뻗치기도 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존중에 철저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겁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한편 먹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편이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겠죠. 대한민국에 기레기는 많아도 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한편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두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폐지가 아닌 축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60대 1의 등가성에 대해서 20대 1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 한꺼번에 1대1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들게 만들죠. 이왕 손대는 거 좀 확 밀어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래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라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서영교 의원의 일갈입니다. 대통령실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외교관 출신들의 의전비서관을 다 제껴버리고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사람이 의전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딸이 학교에서 리코더를 2학년짜리 학생을 때려서 전치 9주를 입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승희 비서관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사퇴를 했을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용사는 그동안 무마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낱낱이 폭로되자 김승희 비서관은 사퇴했습니다. 여지없었습니다. 그때 리코더 학폭을 저지른 아이는 둘째였고 이번에는 첫째 자녀 역시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대통령 전속 비서관이다. 나한테 까불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며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까불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폭력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리코더 가해 폭력이 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을 때려도 선생님이 거의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별 수 없이 김땡땡 이를 피해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알고도 계속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엄연한 범죄 공범 행위입니다. 용산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내 탓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리코더 학폭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에 학부모로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학폭을 해도 잘 나갑니다. 이동관 학폭, 정순신 학폭, 그리고 김승희 학폭, 이제는 마지막으로 합참 의장의 학폭이 있었습니다. 합참 의장 자녀의 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 의장을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김명수 합참 의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22년 3월 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한 22년 5월 7일, 군 장성들이 드나드는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였던 사람. 최근 5년간 77차례나 군 골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근무 시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해서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쏜 22년 1월 5일과 1월 17일 등의 상장 지수 펀드
거래했다고 하며 최근에 수십 번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주식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왔고요. 합참 의장은 이런 주식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국방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